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 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더운 날씨에 지친 마음 무엇으로 달래고 계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신 걸 느끼셨나요? 이 소리는 뜨거운 불판 위에 삼겹살이 몸을 던져가며 익어가는 소리입니다. 본 방송은 박 PD와 황 배우의 경험담이므로 개인의 취향과 생각은 방송의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암환자 대표 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 환자 대표 황 배우입니다. 이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뭐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아주 그냥 마음이 안정되고 힐링되는 소리고, 오케스트라 그 비의 귀한 곡 한 편을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소리 중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긴장하고 가만히 있다가 불판 위에 탁 올려놓는 순간, 이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매일 듣고 있어도 힐링되는 소리. 저도 참 마음이 촉촉해지는 기분인데, 요즘 ASMR이라고 불면증 해결을 위해서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많이 들으시는데, 그 영국의 한 수면 전문가가요, 이런 삼겹살 굽는 소리가 꿀잠 자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주장을 하고 있대요. ASMR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소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소리인데, 비가 내리는 소리, 뭐 파도 소리, 심장박동 소리,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 네, 그리고 이렇게 삼겹살이 불판 위에 올라가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그 봐요. 제가 이 삼겹살 소리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삼겹살 굽는 소리를 ASMR로 듣고 자면 꿈에서 회식하는 꿈 꿀 것 같은데요. 나는 그냥 맨날 회식했으면 좋겠어요. 삼겹살을 미리 사놓는데 마트에서 어떻게 사서 마트에서 잘라달라고요? 사서... 아니요, 그냥 줄대로 사가지고 그래, 그냥 먹는데, 사실 저는 잘 안 구워 먹어요. 저는 이게 삼겹살을 사면 이게 한 줄씩 한 줄씩 해서 랩을 하나하나 말아요. 5줄 하나씩. 응.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출근을 해요. 아침에 모닝 삼겹살을 드신다고요? 아우, 삼겹은 아침이지. 응. 그래서 이 삼겹살을 아침에 출근할 땐 지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려놓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센서 해동을 딱 돌려놔요. 그러면 그때 잽싸게 화장실 가서 이 닦고, 머리는 그냥 대충 그냥 똥머리를 묶고, 얘 귀는 전자레인지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땡 하면은 그 소리가 잽싸게 튀어나가가지고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불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느 정도 구워질 때쯤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옷 고를 때 귀는 무조건 삼겹살에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있는 삼겹살에게 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뒤집으면 안 돼요. 삼겹살은 딱 3번만. 아침에 출근할 때는 삼겹살을 굽는 날이면 정말 집중 또 집중.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딱 3번만 구워주고, 밥은 안 먹고 삼겹살에다가 고추장,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딱 찍어가지고 아침에 딱 먹고 나가면 이 포만감이 점심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요. 모닝 삼겹살은 진짜 들기 힘든 것 같은데 중간이 없으세요, 우리 PD님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그럼요. 저는 차라리 점심 삼겹이 좋더라고요. 점심에도 또 삼겹을 먹어야지. 점심에도 먹어야지, 당연히. 저녁에 먹으면 좀 배가 너무 더부룩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저녁 삼겹살은 안 좋아하고, 점심 삼겹 정도, 모닝 삼겹은 아직 제가 그 정도 할 만한 레벨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외국 애들도 보면은 그 베이컨 먹잖아요. 베이컨이 삼겹이니까 나는 그냥 그거 먹듯이 그냥 조금 그냥 베이컨보다 두꺼운 거 먹는다 생각하고 출근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점심 같은 경우는 또 달라, 느낌이. 바깥에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딱 삼겹살 구워 먹으면 그때 이제 살짝 근무 시간이긴 하지만 그 소맥을 한 잔 말아가지고 딱 마시고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 하고 이쑤시고 탁 나가면은 몰라. 들어가서 일해도 몰라. 근데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네. 근무 시간에 소맥?
이 삼겹살 같은 경우는 그 삶에 뭐랄까 힐링을 주는 맛.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꼭 이 삼겹살을 사줘요. 근데 삼겹살 딱 먹으면은 아 이건 세계 평화를 부르는 맛이라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맛이라니까 이 삼겹살은. 사실 저녁에는 한 잔 먹기 위해서 저녁 먹을 때 별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회식 그러면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들 원하는 게 고기.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소고기는 좀 비싸고. 그다음에 닭고기는 2차, 3차 갈 때 먹는 거니까 주로 이제 삼겹살을 많이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겹살 집으로 가면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기를 굽는 아, 시간이죠. 예. 예. 그 우리나라 삼겹살은 회식의 대명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박 PD님만큼은 삼겹살을 좋아하진 않나요? 그 삼겹살에는 소주가 맞는 것 같아요. 맥주보다는. 왜냐하면 삼겹살 자체가 먹으면은 좀 포만감이 있고 이 지방 때문에 그런가 또 맥주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제가 소주를 좀 먹는데 소주는 앉자마자 이모님 여기 소주 한 잔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주 반찬 나오고 삼겹살 나오기 전에 깡소주로 시원하게 이제 완샷을 딱 하고 김치 나와 있으면 이제 그 맨손으로 이렇게 딱 김치 딱 집어먹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쪽 이러면 식도에서부터 그냥 위까지 그냥 순간 찌릿찌릿하게 그냥 막 감전되고 그냥 빡 와요. 그냥 필이. 예. 저도 근데, 빡 와요. 예, 이때 느낌이 막 좋아. 막 싸해. 그러면 새벽까지 막 달려. 맨날 달려. 아침 7시까지 막 가는 거지 막. 고! 막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삼겹살이 이제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겹살을 구워야 되는데 보통 삼겹살은 그 회사에 정말 고기 부심이 있으신 분들이 꼭 계시거나 아니면 막내들이 굽는데 저는 절대 이 집게하고 가위를 애들한테 안 맡겨. 그 꼭 있더라고요. 내가 고기 아무도, 부심이 있어. 아무도 못 건드리게 네. 하는 사람들이 응. 있어요. 왜냐면 얘가 여차에서 태워 먹을까 봐. 응. 맛이 없게 아우 구울까 안 돼. 봐. 육즙 다 빠지고 맛없으니까. 회식 장소에서 고기 잘 굽는 사람 있잖아요. 한 명 있으면 그날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많아. 아 수지 저리 가라요. 예. 나만 오래 막 고기 이쪽에서 고기 좀 구워주세요. 막 이러고 그럼 가면 아우 나만 찾아 인기 짱이야 이러면서 내가 이제 고기를 굽는데 보통 고기 굽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게 법이 예. 있어요? 아 당연하지. 많이 가는 이제 고깃집 고기 불판을 이제 갖고 온다 그러면 이제 가스레인지 딱 켜고 이제 불판이 이제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 계속 기다려요. 아 배고파도 기다려. 끝까지. 째려봐도 기다려. 예, 그다음 기다리다가 얘가 그냥 좀 약간 좀 많이 달궈졌다 싶을 때 그 비계를 달라 그래요. 안 주는 집도 있어. 그래서 그 불판에다가 비계를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나서 나온 삼겹살을 갖다가 얹어요. 그럼 얘가 얹자마자 막 뜨거우니까 이게 할 때 아까 그 처음에 저희 오프닝에 나왔던 바로 그 소리. 예. 그 사운드 막 기르든 즐거움 막 이 기대감 막 침샘이 막 뿜뿜 막 오고 막 침이 꼬깍꼬깍 넘어가고 막 침 줄줄 안 흘리면은 그거 망한 거야. 침 나와요 지금. 아우 망한 얘기만 거야. 들어도.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게 딱 제발 좀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줄 때 같이 쳐다보지 마. 애들을 쳐다보지 마. 예. 그때 뒤집으면 안 돼. 괜히 막 그 기에 눌려가지고 뒤집으면은 맛이 없어요. 3번만 뒤집어야 돼. 예. 저는 주로 바삭 파요. 아 저도. 예, 바짝 파여가지고 약간 뭐 들익은 상태에서 막 그냥 핏기만 가시면은 먹는 이거 안 되거든. 맞아. 나는 바짝이거든.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냥 내 뚝심을 가지고 예, 이게 만약에 약간 타더라도 괜찮아. 마치 내가 의도한 양 당당하게 한 번 탁 뒤집으면 얘가 막 갈색 빛깔에 아주 그냥 쫙 잘 구워졌어. 시어링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막 그 삼겹살이 나 이제 됐어 그만 좀 뒤집어줘 돌아눕혀줘 막 이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딱 뒤집으면은 막 됐어 벌써 사람들이 벌써 저 이 정도면은 고수다 할 정도로 기다렸다가 딱 뒤집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싹 이렇게 곁눈질로 해요. 그 밑에 봐 됐는지 안 됐는지 해서 딱 3번을 뒤집어줘요. 네. 근데 이제 자를 때도 이게 순간 판단력이 중요해요. 뭐 되게 복잡하네요. 그럼 삼겹살 하나 먹는데. 중요해요. 딱 사람들이 몇 명이냐 따라서 이 삼겹살의 길이, 그다음에 이게 앉은 사람이 숫자, 그다음에 보통 이제 얘가
가로로 긴 게가 있고 네. 이게 두께가 좀 두꺼운 애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화투 밑장빼기처럼 두 장씩 이렇게 막 찝어갖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 감안해가지고 잘 잘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자르는데도 가위 끝으로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이제 고기를 최대한 이게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싹 또 한 번에 딱 잘라줘야지 먹을 때도 어디 걸리는 거 없이. 아 맛있겠다. 아, 네. 얘기만 들어도 막 지금 막 배가 고파지고 막 어디서 코끝에서 삼겹살의 그 기름진 향기가 내 코끝을 스쳐가는 느낌이네요. 먹고 싶다. 연탄구이가 진짜 맛있는데 그 연탄구이는 그 나름의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탄구이 집들 보면 되게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약간 허름하고 저 골목 뒤쪽에 있고 테이블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앉아가지고 야외에 앉는 게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딱 야외에 앉아가지고 연탄불에 고기를 쫙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또 소주 한 잔 하고 그러면 또 인생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 추억의 도시락. 그죠. 막 이게 그 소세지 들어있고 막 오징어 채에 넣어 있는 거 막 착착착 썰어가지고 저기 고추장 들어있는 거 그냥 쉐키 돼가지고 흔들어 먹고. 침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머리 좋은 것 같아. 의자 안에 옷 넣을 수도 있고 가방 넣을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게 진짜 겨울철 특히.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머리 좋은 것 같아. 난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해외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불판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외국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구워 먹는 문화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이 고기를 어떤 불판에 구웠느냐에 따라서 맛이 또 다 다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깃집에서 볼 수 있는 게 석쇠.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실석쇠라고 피아노 줄처럼 얇은 석쇠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있는 그런 석쇠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뚜껑 삼겹살. 맞아. 무쇠로 된 거 싹 이런 게 있고, 그냥 스테인레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돌판도 있고, 가장자리에 막 계란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걸 수도 있고, 참 이게 그 가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느낌, 이 불판이. 지금까지 맛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맞아. 응. 그러니까 굽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 맛이 진짜.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그 무쇠솥에 굽는데 보통 일반적인 삼겹살 집들을 보면 그 무쇠솥 뚜껑 손잡이 잡는데 네. 부분이 위로 올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기름이 떨어질 수 있게끔. 네,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거보다 그거가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그 안에 그 파전 붙이고 막 이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상태에서 무쇠솥을 달궈요. 달군 다음에 거기다 삼겹살 약간 좀 두툼하게 한 거를 올려. 거의 기름에 튀기듯이. 예. 근데 무쇠솥에다 가면은 얘가 순간 정말 빨리 익어요. 빨리 익고 육즙은 안 빠지고. 너무 맛있겠다. 네, 그럼 기름이 쫙 빠져가고 거기다 고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약간 가장자리에다가 올려. 그 다음에 기름이 쭉 빠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기름 안에다가 이제 묵은지 1년이든 3년이든 오래 묵을수록 좋은 거지. 그 말도 안 돼. 묵은지를 그냥 통으로 갖다가 탁 넣으면은 순간 기름이 팍 튀면서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이제 그냥 손으로 그냥 그 가위로 이제 손으로 아니야. 급했네. 예, 가위로 이제 그 꼭다리 부분 딱 따고 그 꼭다리도 버리면 안 돼. 걔가 뜨거운 불에 맨 마지막에 먹으면 맛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무 같겠네요. 예, 맛있어요. 약간 잘 익은 무? 그래서 그 삼겹살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이제 김치가 익을 때쯤 이제 삼겹살을 뚝뚝뚝뚝뚝 미리 잘라놓으면 삼겹살 먼저 다 먹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김치에다가 이렇게 길게 긴 김치를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삼겹살 돌돌 말아갖고 먹어도 맛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마늘 해서 먹어도 맛있고 뭔들 안 맛있겠어. 그 무쇠솥 제가 진짜 언젠가 꼭 한번 먹고 말 거예요. 보통 야외를 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무쇠솥이나 도일이나 해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먹을 때는 보통 후라이팬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후라이팬은 제 생각에는 좀 삼겹살 본연의 맛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겹살을 집에서 구우면 온 집에 몸이고 다 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삼겹살은 돈 주고 사 먹자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저는 장비 부심이 또 있어요. 뭘 하면은 뭐든지 그 장비가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잘 안 움직이는 예,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또 평상시 또 홈쇼핑 매니아예요. 네. 귀가 좀 얇아. 그래도 고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흔들리는 게 없는데 막 고기를 막 굽는다 그러면은 꼭 그걸 보고 있다가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종 그 고기 굽는 그건 다 샀어요. 그릴부터. 그래서 지금 자이글, 네. 자이글도 샀죠. 그다음에 그게 금액도 얘기 되나? 한 16만 9천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네, 그거 샀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 전기 그릴처럼 생겼는데 공기 막 다 빨아들이는 거 있어요. 연기 하나도 안 났고 네, 그런 것도 사봤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뭐 요즘 고기는 잘 안 먹지만 강경중 바베큐. 네, 요즘 핫해가지고 막 품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전에 같았으면 샀는데 요즘은 이제 고기를 안 먹으니까 사지는 뭐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안 사셨어요? 네, 근데 이거 제가 다 써봤는데 네. 집에서는 그냥 후라이팬이 제일 좋다. 네. 네. 그러니까 후라이팬을 구울 때는 딴 사람들은 그 기름을 다 닦아내고 휴지로 닦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냥 안 닦아내. 그냥 그 기름에 튀기듯이. 오늘의 키워드 튀기듯이. 그럼 이제 맛있게 먹는 법을 제가 좀 또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네. 어떻게 우리 삼겹살 전문가이신 박 PD님이 이제 본인의 꿀팁을 네, 한번 방출해 근데 보시죠. 저는 야채 없이 약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편식, 오로지 고기.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제 상추에 깻잎에 무쌈에 그다음에 파절이 얹고 마늘 얹고 그다음에 고추 얹고 그냥 삼겹살 그냥 잘게 잘린 거 하나 얹고 쌈 먹잖아요. 그거 아무 맛도 안 날 텐데. 그러니까 왜 마셔? 그렇게 왜 먹어? 저는 근데 반대죠. 근데 고기 큰 거 안 잘라요 그거. 그 긴 거 있잖아요. 마트에 사온 거 구울 때 그냥 반 잘라. 근데 그 반 자른 거를 놓고 그냥 뭐 파절이 잠깐 하나 얹어주고 그 마늘 얹고 그다음에 고기 얹고 그거를 이제 말아가지고. 고기에 고기를 또 얹어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햄버거가 빵 대신에 이제 고기, 빵, 고기 이런 형식으로 먹는 거죠. 나는 좀 느끼할 것 같은데. 아니야. 네, 그다음에 가끔 또 이제 쌈무를 먹을 때가 있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쌈무에 딱 싸서 먹으면은 덜 뜨겁잖아요. 안 뜨겁잖아. 그러면 쌈무에 빨리 싸서 먹을 때 그때는 어렸을 때는 조금 먹고 그러니까 그 쌈무가 약간 새콤달콤하고 그런 개운한 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차가우니까 네, 그 뜨거운 빨리 먹기 고기를 위해서. 빨리 많이 먹기 위해서 고기 빨리 식힐 때 쌈무를 싸서 먹고 버섯 구워 먹는 거 좋아해요. 삼겹살 먹을 때 같이 왜 양송이 버섯 이렇게 딱 뒤집어서 꼭지 따고 하면 거기 안에 물 쫙 생기잖아요. 예전에 그 물이 되게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쭉 빨아 먹고 버섯 먹고 그 새송이 버섯 같은 것도 이렇게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이렇게 고기랑 같이 구워가지고 먹으면 얘네는 침 나는 거 봐. 얘네는 삼겹살 익기 전에 먼저 익잖아요, 버섯들은. 그럼 그거 이제 쌈장에 탁 묻혀가지고 촉 이렇게 먹으면 찹찹찹. 하품하셔요, 아니, 그 버섯은 저랑 안 친해가지고 동그란데 그 물 생기는 버섯. 네, 양송이 버섯. 네, 그거 이렇게 한 2억에 주고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그때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약간 수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젓가락으로 찝어가지고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이게 다 국물 다 떨어뜨리고. 근데 딱 먹어봐도 버섯 무슨 맛으로 먹지 나는? 맛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버섯이 참 몸에 좋다는데 버섯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먹는 게 그거 팽이버섯? 약간 그 쫄깃쫄깃한 그 식감 때문에 먹는 거지. 그 버섯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버섯이 섬유질도 되게 많고요.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막아준대요. 버섯이 엄청 몸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은 거는 내가 안 먹었었어요, 진짜.
일반적으로 고깃집 가서 밥을 먹는 방법이 상추 깔고 깻잎 넣어서 이제 고기랑 싸 드시잖아요. 아, 나는 그러면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고기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오로지 고기 그리고 쌈장 앤드 흰 쌀밥. 네, 탄수화물은 사랑이고요. 탄수화물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네. 맞아. 흰 밥에 삼겹살 구운 거랑 딱 해서 쌈장이랑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 고깃집 된장찌개는 집에서 끓인 거랑 약간 다르잖아요. 그게 비법이 풍부한 있어요. 그 엄마 손. 그치, 맛. MSG만. 응. 그게 엄마 손맛. 그거 아세요? 그거 된장에다가 고추장 섞어가지고 끓이면 그 맛 나요. 진짜로. 무슨 맛? 된장찌개를 끓일 때 고추장을 약간 2대1 비율로 된장 2에다 고추장 1 비율로 넣어서 끓이면 그 고깃집 된장찌개 만난다니까. 나 그렇게 해서 끓여 먹는데 거기다가 청양고추 착착착 썰어가지고 약간 칼칼하게 해가지고 버섯도 좀 넣고 거기다가 밥 이렇게 흰 밥 싹 방금 나온 그 공깃밥에 삼겹살 딱 구워가지고 쌈장 넣어서 딱 먹고 그다음에 그 된장에 찌개 이렇게 착 먹으면서 거기 있는 또 두부 또 이제 말캉한 두부 이렇게 딱 먹으면 아 배고파. 근데 그 된장찌개는 그 술을 먹는 사람들은 밥 안 먹잖아요. 네. 쌀밥 뭐 아까 흰 쌀밥에 쌈장 그러니까 쌈에 흰 쌀밥에 해서 먹는데 아 술 먹을 시간 이 맥주 먹을 시간밖에 없는데 언제 그 쌀밥을 먹어. 그러니까 그때는 쌀밥을 먹을 때는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말아요. 밥안주. 뚝배기 채로 거기다가 해 알아요. 밥안주로. 네. 가끔 이제 김치찌개에다가도 밥을 말면 이게 어느 순간에 막 끓이다 보면은 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안주로 먹을 때. 근데 저희가 그거 먹을 때는 거의 뭐 이렇게 기억이 없을 정도로 취했을 때 거의 그걸 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그거는 이제 끝판쯤 돼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 소주랑 같이 먹으면 취해. 그렇죠. 섞어 먹으면 안 돼. 맞아. 그리고 삼겹살 먹을 때 또 꼭 시켜야 되는 게 그 뚝배기 계란찜. 그걸 안 먹어주면은 또 이렇게 섭섭하거든요. 그 나오자마자 이게 겉에 이렇게 싹 한번 깔아줘야지 수저로. 맞아. 네. 그러는데 이거 잘못 먹었다가 이게 뜨거워가지고 입 다 까져요. 맞아. 엄청 뜨거워요. 그거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되게 맛있어요. 김치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돼지 기름에 같이 구워가지고 밥이랑 맞아. 나는 밥이 없으면 안 되나 봐. 밥이 없으면 고기를 잘 못 먹겠어요. 난 술만 있으면 먹는데. 그냥 술 없어도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삼겹살이면은 너무 좋았어. 맛있죠. 근데 나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라 그러면 못 먹을 것 같아요. 느끼해서. 아 아니야. 그냥 삼겹살이랑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애들이 막 묵은지, 예? 그다음에 그 콩나물, 뭐 그 백종원 아저씨도 나와 얘기를 했는데 고사리, 예, 같이 이렇게 구워 먹으면 그다음에 숙주 맛있어요. 은근히 그 궁합이 잘 맞아. 그다음에 부추 이렇게 약간 그 겉절이처럼. 네, 겉절이처럼 해가지고 같이 한 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고 불판에 올려가지고 같이 먹어도 되고 깍두기 구워 먹어도 되고 네, 김치 구워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삼겹살은 신이 한국인에게 준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볶음밥. 볶음밥. 볶음밥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원래 그 쌈 싸 먹을 때 그 흰쌀밥은 안 먹어도 마무리. 오늘 회식은 여기까지야 하는 그 종지부를 찍는 거는 볶음밥이잖아요. 볶음밥. 그 볶음밥도 돼지 기름에 이렇게 김치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김가루 쫙 뿌려가지고 맞아. 마지막에 참기름 싹 돌려가지고 남은 반찬들 싹 다 넣고. 요때는 상추 그거 남은 거 있잖아요. 파절이 그것도 이게 그 가위로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넣어서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그거 진짜 맨 맛있어. 마지막에. 근데 분명히 배가 불러요. 볶음밥 먹을 때는. 근데 급엔 남아 있어. 이상하게 걔를 쫙 이렇게 불판 위에 쫙쫙쫙쫙쫙 이렇게 펴놓으면 눌러줘야 돼. 한없이 들어가요. 그거는 신기해. 최대한 눌러가지고 이모님 여기 김가루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김 딱 뿌려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꼬들꼬들하게 진짜 맛있어요. 그날 회식이 다 끝나잖아요. 입구에서 자 다들 일렬로 서 그러면은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옷에다가 칙칙칙칙칙칙칙칙
왜냐면은 그 삼겹살 먹으면은 냄새 많이 나요. 돼지 냄새 좀 많이 나서 이때는 페브리즈를 딱 뿌려주고 가는 게 좋죠. 근데 예전에 어디 가요? 2차 가야지. 2차 이제 치맥하러. 응. 오늘은 약간 좀 괴로우시죠? 방송 듣기가. 저희가 너무 먹는 얘기만 했는데, 이게 저희가 삼겹살 얘기를 왜 하냐면,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거예요. 삼겹살 먹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 환자들은 먹는 게 제일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병원 가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또 제일 조심하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우리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 저 삼겹살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비계 떼고 드세요. 아니 비계 떼고 뭔 맛으로 먹어? 삼겹살이 한 60-70%가 비계로 이루어졌는데 네. 선생님 그러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세상을 다 잃은 느낌? 그럼 나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이 삼겹살을 못 먹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삼겹살에 비계를 떼고 드시라는 게 삼겹살이 칼로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돼지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안심이나 등심, 뭐 족발 이런 다른 부위와 비교를 했을 때 에너지의 함량이 한 4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칼로리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뭐 비만이나 성인병 같은 거를 염려를 해야 되는데 암 환자들은 그 살이 찌면 안 좋잖아요. 이게 맞아요. 또 재발이나 전이의 위험이 있으니까 좀 양질의 단백질을 위해서 비계를 떼고 그냥 살코기로 드시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이셨겠죠? 그러니까 그 아프기 전에는 정말 그 술 먹죠. 그다음에 삼겹살 먹지. 그다음에 고열량으로 먹다 보니까 배에 정말 배둘레 햄이 그 삼겹이 이쪽으로 옮겨왔나 봐 정말. 근데 저는 그 항암하고 나서 그 삼겹살을 안 먹어요. 아예 안 못 드시죠? 먹는 거의? 것도 있고 안 먹고 못 먹고. 음. 왜냐하면 그 냄새에 민감해가지고요. 미각도 잃었지만 냄새에 민감해서 특히 이제 육고기들, 소고기, 돼지고기 냄새가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 삼겹살 얘기를 하는데 술편 녹음했을 때와 지금 박 PD님이 가장 생기가 돌고 네 엄청 좋아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다 안타깝네요. 그걸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삼겹살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조리를 해서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조리를 해서 먹으면 좋은데 앞서서 얘기했던 불판에 굽거나 이런 것보다는 끓이거나 데치는 방법이 좋다고 해요. 사실은 저는 구워 먹는 삼겹살보다 저는 수육을 좋아하거든요. 이 수육이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만드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에다가 된장 풀고 양파 넣고 파 넣고 마늘 뭐 생강 뭐 이렇게 그냥 다 넣고 삼겹살이나 뭐 목살 뭐 이런 거 넣고 1시간 정도 그냥 삶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쫙 건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린 배추들 이렇게 쌈으로 곁들여가지고 쌈장 발라서 먹으면 우왕굿. 거기다가 흰 쌀밥. 밥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삼겹살을 이렇게 수육으로 삶고 나서 나중에 그 육수 남은 것들 있잖아요. 보면 기름기가 엄청 두껍게 껴 있어요. 근데 구우면 그거를 다 내 몸에 넣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좀 구워 먹기 힘들다. 이거 진짜 기름기가 많은 거였구나.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꼭 탄 거 먹을 때 거기 발암 물질 들었다 탄 거 먹지 마라 탄 거 먹지 마라 하는데 고기는 탄 게 맛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잘못된 그 삼겹살을 먹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았고요. 근데 그 고기가 이렇게 아까 검게 그을린 부분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불판에서 구울 때보다 석쇠에 굽게 되면 이 발암 물질이 최고 500배 이상 더 고기에 더 붙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기는 태워 먹지 않고 그다음에 양념하지 않은 고기. 왜요? 양념 고기 먹으면 안 좋아요? 더 잘 타잖아요. 네. 양념이 불에 타니까. 네. 그래서 고기를 완전히 이게 구워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에 걸릴 위험성이 3배나 더 높대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튀기거나 이게 바베큐 할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데 고기의 탄 부분에는 1급 발암물질인 이 벤조피렌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탄 부분은 드시지 않는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잘못된 것만 어디서 배워가지고 고기에 육즙 안 빠지는 것만 배웠지 내 몸에 건강 빠지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어요. 숯불 직화구이가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그 숯이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나무를 직접 태워서 만든 일반 숯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톱밥이나 숯가루 등으로 만든 성형 목탄. 네, 그런 성형 목탄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이 되고 있고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도록 착화제를 함유하는 번개탄, 네, 이런 것에도 좀 안 좋은 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형 목탄에서 중금속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중금속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고요. 그 연기들이 고기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형 목탄으로 만든 직화구이, 이거는 좀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직화로 굽는 고기는 좀 피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드실 때는 저랑 박 PD님처럼 이렇게 삼겹살만 드시지 마시고 녹색 야채를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된대요. 예를 들어 파, 고추, 쑥갓, 깻잎, 미나리, 마늘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들 있잖아요. 야채들 여러 가지 야채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좀 좋고 그 소금에 이렇게 직접 찍어 드시는 것보다는 왜 그거 있잖아요. 양파 이렇게 슬라이스 싹싹싹 해가지고 겨자 소스 약간 나온 그런 거 부추랑 양파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더 좋대요. 기본적으로 고기 먹을 때 우리가 상추나 깻잎, 파절이 요건 거의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상추는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은 야채래요. 그리고 미네랄도 많고 그래서 혈액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깻잎은 딱 우리 맡았을 때 깻잎 향이 있잖아요. 이 독특한 향에 페닐케톤이라는 성분이 많대요. 그리고 칼슘과 철분, 비타민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방지하는 효과가 깻잎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절이 나오잖아요. 파에는 이 알리신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제해가지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대요. 특히 돼지고기가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파 같은 경우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같이 먹으면 좀 보완을 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고기 드실 때 같이 드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암 환자분들 중에 무조건 고기를 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기력을 보충하려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기름기 많은 삼겹살보다는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조리법도 직화나 이렇게 불판에 굽는 이런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찌는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셔서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암 걸렸을 때 고기 먹지 말고 무조건 채식해라 이런 잘못된 정보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야채만 치우쳐서 섭취를 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서 오히려 기력이나 이런 회복을 하는데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그리고 건강한 조리법으로 드시면 네,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기가 안 좋다고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조리법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서 회복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유독 목소리가 섹시하지 않았나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렇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암 환자의 건강한 식습관이 개선되는 그날까지 박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홈페이지 withcancer.modu.s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